70년 전 그날의 사고, 내 꿈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잊었던 열정이 다시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 늙은 몸으로 다시 춤을 춘다고. 숨겨진 무릎 통증이 다시 나를 덮쳤다. 찢어지는 고통에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내 꿈은 영원히 막힌 건가? 넘어져도 괜찮다고. 진심이 진짜 춤이라고. 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고통은 절망이 아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70년 만에 다시 선 무대, 나의 마지막 춤이 시작된다. 내 하루는 늘 고통에서 시작되었다. 70년 전 그날의 사고는 선명한 흉터로 왼쪽 무릎에 새겨져 있었다. 깊게 파인 그 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좌절된 꿈. 영원히 닿을 수 없었던 무대 위에 나를 증명하는 거대한 상징이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습관처럼 무릎을 어루만졌다. 굳어버린 살결 아래로 뼈마디가 느껴졌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주름진 얼굴만큼이나 깊은 피로를 담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린 관절은 아침마다 나를 괴롭혔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내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8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이 고통을 잊은 적이 없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흉터를 감싸고 조심스레 무릎을 주무르면 둔탁한 통증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육체만의 것이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실감과 후회, 그리움이 함께 밀려왔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의식은 나에게 일종의 벌과도 같았다. 꿈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어진 평생의 형벌. 낡고 해진 토슈즈가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다. 한때는 나의 발이 되어 주었을. 그 신발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빛을 잃었다. 분홍빛이었던 리본은 이제 누렇게 발에 있었고 신발 끝은 굳어서 딱딱해져 있었다. 그 옆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서 있었다. 젊은 시절에 내가 활짝 웃으며 발레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 유연하게 뻗은 팔과 가볍게 든 다리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나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사진 속 그 소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빛나고 있었다. 18살의 나는 무용학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학생이었다. 선생님들은 나를 두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칭찬했다.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도 들었다. 그때의 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땀을 흘렸다. 발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토슈즈를 벗지 않았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사진 속 나와 거울 속 나는 너무나 달랐다. 한숨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그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지난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그저 무용수가 되고 싶었던 무대 위에서 나의 이야기를 춤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평범한 소녀였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국립발레단 오디션을 불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연습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랑주테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다. 높이 점프해서 공중에서 다리를 벌리는 화려한 동작이었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동작을 그날따라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다.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뛰어오르려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착지 않은 순간, 왼쪽 무릎에서 무언가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진 극심한 통증.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비명을 질렀다.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고통으로 시야가 흐려졌고 의식마저 희미해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인대 파열과 연골 손상. 수술을 받아도 예전처럼 춤을 출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 무용수로서의 삶은 끝났다는 선고였다. 그날 이후 나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색깔을 잃었고 의미를 잃었다. 그 이후의 삶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야 했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었다. 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졌고 발레 공연 소식을 들으면 외면했다. 나의 춤은 흉터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버렸다. 세월이 흘러 남편을 먼저 보냈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다. 손자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기쁨을 느꼈다. 녀석은 자라면서 나를 많이 따랐다. 할머니 방에 자주 놀러왔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손자 김도윤이 내 방을 서성였다. 녀석은 늘 호기심이 많았다. 낡은 장롱 서랍을 열어보던 도윤이 멈칫했다. 손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누구예요? 할머니 젊었을 때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녀석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젊은 날의 나였다. 사진 속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활기 넘치고 생기 가득한 모습. 녀석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에는 현재 절뚝이는 내 모습과 사진 속 나의 모습 사이의 괴리가 신기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할머니가 춤을 추셨어요. 진짜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녀석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한 질문이 느껴졌다. 왜 지금은 저런 모습이 아니냐는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나는 그저 옅은 미소만을 지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시큰거렸다. 그냥 옛날 이야기란다. 도윤아, 나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녀석은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녀석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며칠 후 도윤은 또다시 사진 속 내 모습을 이야기했다. 녀석은 정말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학교에서 발레 공연을 봤는데 할머니도 저렇게 춤추셨어요. 녀석이 물었다. 망설임 끝에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춤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무용수로의 미래를 꿈꾸었는지, 어릴 때 처음 발레를 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무대 위에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추는 무용수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나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실로 달려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연습 도중 삐끗했던 무릎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국 무용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오디션을 일주일 앞두고 다쳤다는 것.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춤출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춤을 춰본 적이 없다는 것. 도윤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점차 진지해졌다. 어린 나이였지만 녀석은 내 아픔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이야기를 마치자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도윤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머니, 다시 한번 할머니의 춤을 보여주세요. 유튜브 춤 챌린지 같이 해봐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도윤아, 할머니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춤이냐. 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도윤은 진지했다. 할머니, 요즘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할머니들도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하세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녀석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절뚝이는 다리로 무슨 춤이냐고. 꿈을 버린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춤이라는 단어는 내게 고통과 체념의 대명사였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릎도 아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춤을 추겠느냐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해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 인생이에요. 녀석의 열정에 조금씩 흔들렸다. 그러더니 도윤은 갑자기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와 오래된 플레이어에 넣었다. 화면 가득 젊은 시절의 내가 나타났다. 연습실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나의 모습이었다. 그 영상은 희미한 화질이었지만 나의 모든 움직임은 선명하게 살아 숨쉬는 듯 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화면 속 18살의 나는 너무나도 자유로웠다. 중력을 거스르듯 가볍게 뛰어올랐고 깃털처럼 부드럽게 착지했다. 팔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영혼이 담겨 있었다. 회전할 때의 우아함, 점프할 때의 힘,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잊었던 열정이 내 안에서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영상 속 나의 춤은 젊고 힘찼다. 발레복을 입고 우아하게 회전하는 모습, 가볍게 점프하는 동작 하나하나에 나의 혼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동안 내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춤에 대한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꿈,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세계가 눈앞에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영상이 끝나자 도윤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다시 해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다시 춤을 춘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과거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주변의 시선은 또 어떨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70년 전 그날로 돌아갔다. 만약 그때 다치지 않았더라면, 만약 오디션을 통과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자 소용없었다. 하지만 영상 속 젊은 날의 내 모습은 나를 계속 자극했다. 나의 눈빛, 나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고 속삭이는 듯 했다. 손을 들어 올리면 팔이 저절로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발끝을 세우려 하면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다. 70년이 지났지만 몸은 여전히 춤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창밖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과거에 갇혀 살아왔다. 부상당한 그날로부터 시간이 멈춘 채 살아왔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게 춤추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춤을 사랑했다는 사실, 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이것은 마지막 도전이 될 것이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꿈, 나의 열정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도윤의 제안을 수락하며 나는 70년 만에 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도윤아, 할머니 해볼게. 내가 말하자 녀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녀석은 기쁨에 겨워 나를 껴안았다. 나는 녀석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나의 굳은 의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작은 불씨가 되었다. 내 무릎의 흉터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흉터마저도 나의 이야기를 담은 의미 있는 흔적이 될 것이라 믿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다음 날부터 나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동작, 목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도윤은 나를 위해 온라인에서 시니어 발레 강좌를 찾아주었다.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부드러운 동작들이었다. 화면 속 강사를 따라 하나씩 동작을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다. 한쪽 다리로 서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2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동작은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졌고 흐릿했던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70년 만에 다시 찾은 춤이었지만 그것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다. 오늘은 어떤 동작을 배울까?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겼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걱정했다. 다칠까봐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응원해주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신기해했다. 88세에 발레를 배운다니 대단하다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도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찍는 날이 왔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내게는 70년을 기다려온 무대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완벽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했고 빠르게 회전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는 다시 무용수였다. 내 안에 열정이 흐르고 있었고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영상을 찍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70년 만에 다시 찾은 나 자신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도윤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무릎 통증도 덜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18살이 되어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고 나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마지막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도윤과 함께 댄스 연습실 문을 열었다. 시원한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가는 것 같았다. 연습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 마루가 깔려 있었다. 천장에는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 빛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마주한 이다의 강사는 예상보다 젊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아마도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짙은 검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레깅스와 상의를 입고 있었다. 무용수 특유의 고든 자세와 우아한 움직임이 그녀의 전문성을 말해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내 왼쪽 무릎에 고정되었다. 꿰맨 자국이 선명한 오래된 흉터, 그리고 그 흉터 때문에 미세하게 절뚝이는 내 걸음걸이. 다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읽히는 것은 기대감이 아닌 오히려 회의적인 물음표였다. 이 늙은 몸으로 무엇을 왜 하려는 것일까 하는 무언의 질문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마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을 것이다. 젊고 유연한 몸을 가진 학생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적인 젊은이들. 하지만 88세의 노인이 연습실에 찾아온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꿈을 쫓기엔 이미 너무 늦은 고단한 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 시선은 내 몸의 한계를 일깨우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나는 괜히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다. 입고 온 운동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젊은 시절 입었던 발레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허리는 굽었고 어깨는 처졌다. 거울 너머로 보이는 내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기에 따뜻함은 없었다. 그저 업무적인 인사였다. 저는 이다이 강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춤을 배우고 싶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르를 원하시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발레요. 어릴 때 발레를 했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 무릎으로 향했다. 무릎에 부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요. 해볼게요. 나는 애써 당당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 괜찮을까? 이 몸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 첫 연습 시간이 시작되었다.
다이는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들을 시범 보였다. 자, 먼저 몸을 충분히 풀어야 합니다. 따라 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젊고 유연한 그녀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자유로웠다.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길게 뻗는 동작들이 우아하게 이어졌다. 그녀는 먼저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렸다. 어깨를 크게 회전시켰다.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손끝이 바닥에 닿았고 그 상태로 몇 초간 유지했다.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내 몸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려 할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목을 돌리려 하자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어깨를 돌리려니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팔을 위로 뻗으려 하니 어깨가 찌릿했다. 굳어버린 허리는 좀처럼 숙여지지 않았고 땅에 닿아야 할 손끝은 발등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격려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다. 조금만 더 숙여보려 애썼지만 허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좌우로 무릎을 벌리는 동작에서는 고관절 부근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다. 괜찮으세요? 다이가 물었다. 괜찮아요. 계속할게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간신히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치 오랜 세월 방치되어 녹슬어버린 낡은 기계 같았다. 기름칠을 해도 잘 돌아가지 않는 오래된 기계,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내 몸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역시나 왼쪽 무릎이었다. 젊은 시절의 부상으로 생긴 그 흉터는 단순한 피부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의 모든 고통을 응축한 표식이었다. 70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상처였다.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뻗을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부터 날카로운 통증이 솟구쳐 올랐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때로는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했고, 때로는 무언가가 무릎 안에서 긁는 것 같았다. 근육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신경은 잔뜩 날이 서 있었다. 마음은 분명 예전처럼 가볍게 도약하고 우아하게 회전하고 싶었지만 몸은 그저 무겁게 땅으로 가라앉을 뿐이었다. 머릿속으로는 선명하게 그려졌다. 발끝으로 서서 팔을 우아하게 뻗는 모습, 가볍게 점프해서 공중에서 회전하는 모습. 하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려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머릿속으로 그렸던 우아한 발레 동작들은 현실의 내 몸에서는 어색하고 볼품없이 비틀린 움직임으로 변질되었다. 팔을 우아하게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꿈치가 굽었고 손목은 떨렸다. 다리를 뻗으려 했지만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젊은 날의 빛바랜 사진 속 활기 넘치던 나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힘없이 떨리는 팔다리,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통증으로 일그러진 얼굴, 주름진 피부와 구부정한 자세, 그것이 거울 속의 나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수십 년 전 무릎 부상으로 무용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의 무력감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의 말을 듣던 그날. 꿈이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와 다를 바 없는 답답함과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 몸으로 다시 춤을 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나는 진정으로 이 무모한 도전을 해낼 수 있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통증은 내 안의 의심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내가 과연 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이가 말했다. 첫날이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미묘한 동정심이 느껴졌다. 그 동정심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연습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달아놓은 듯 무거웠다. 온몸의 근육은 당기고 쑤셨으며
특히 무릎은 걸을 때마다 아려왔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통증이 쏟아졌다. 도유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을 지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읽히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가볍게 걷는 사람들, 뛰어가는 아이들. 그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부러웠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자유로웠는데. 내 등 뒤로 어둠이 길게 드리워지는 듯했다. 다시 한번 무릎의 흉터가 쓰라려 왔다. 단순한 신체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금 찾아온 좌절 실패의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마음의 상처였다. 굳은 의지는 순식간에 휘발되어 버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한계는 다시금 나를 덮쳐왔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심하게 당겼다. 무릎은 부어오른 것처럼 뜨거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날의 좌절이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다. 70년 만에 다시 잡은 기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픔도 두려움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연습실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아침 7시 연습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아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거울을 마주하고 홀로 굳은 몸을 풀기 시작했다. 묵직한 고통이 온몸을 감쌌지만 나는 억지로라도 팔다리를 움직였다. 뻣뻣한 허리를 숙여보고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벌려보았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나의 몸과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동작이 거의 없었다. 그저 앉아서 팔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다. 목을 돌렸다. 어깨를 움직였다.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통증은 있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제보다 오늘 허리가 조금 더 숙여졌다. 다리가 조금 더 올라갔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둘 수는 없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도전이었다. 7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꿈 이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도유는 그런 나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녀석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연습실로 달려왔다. 숙제도 연습실에서 했다. 나를 기다리며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녀석의 모습이 대견했다. 물리치료를 받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 내가 운동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고통스러운 동작들을 해낼 때마다 도유는 옆에서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건넸다. 할머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다. 그 밝은 목소리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릴 때면 녀석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위로가 되었다. 연습실에서는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며 스트레칭을 돕기 위해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었다. 할머니 다리 이쪽으로 조금만 더 뻗어보세요. 녀석이 말하며 내 발목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내가 굳었던 관절을 조금이라도 더 펼 때마다 어제는 불가능했던 동작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해낼 때마다 도유는 눈을 반짝이며 진심으로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었다. 와 할머니 대박이에요. 어제보다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그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응원은 지쳐가는 내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의 눈에서 나는 내가 잊고 있었던 춤의 기쁨과 순수한 열정을 다시 보았다. 녀석에게 나는 그저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도전자였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이다의 강사도 나의 변함없는 열정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땀 흘리는 나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듯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의 더딘 진전과 힘들어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연습실에 나왔다. 몸이 아파도 쉬지 않았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꺼내든 이 노인의 끈기와 불굴의 의지가 다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빛에서 처음의 회의감 대신 깊은 이해와 존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다이는 그때부터 단순한 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었다. 나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재활 운동을 병행했고 안무의 난이도를 세심하게 조절해 주었다. 할머니, 이 동작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이렇게 해보세요. 그녀는 대안 동작을 보여주었다. 무릎을 굽히지 말고 이렇게 서서 하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따뜻했다. 처음에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상체 동작이나 팔을 이용한 부드러운 웨이브 위주로 지도했다. 의자에 앉아서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팔로 물결을 만드는 동작, 간단하지만 우아한 움직임들이었다. 발을 이용한 스텝 하나하나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따라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가 박자를 세며 시범을 보였다. 오른발 앞으로 왼발 모으고 왼발 옆으로 오른발 모으고. 거울 앞에서 그녀는 내 자세를 바로 잡아주었다. 할머니, 어깨를 조금 더 펴보세요. 턱은 살짝 들고요. 그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만지며 교정했다. 때로는 내 손을 잡고 동작의 흐름을 직접 느껴보게 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도 따뜻했다. 나의 움직임은 거짓말처럼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뻣뻣했던 팔은 전보다 유연하게 뻗어졌고 고통스러웠던 다리도 조금씩 더 높이 들어 올려졌다. 한 달 전에는 무릎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던 다리가 이제는 허리 높이까지 올라갔다. 여전히 무릎에는 통증이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동작을 성공할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은 그 어떤 고통도 잊게 할 만큼 달콤했다.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에도 작은 틈이 생기며 빛이 스며들었다. 잊고 살았던 자신감이 내 안에서 서서히 피어났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춤출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 이제는 거울 속 내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아직 갈 길은 멀었고 몸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나는 다시 춤을 출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거울 속 내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표정에는 미소가 번졌다. 다이와 도윤의 따뜻한 도움으로 나는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몸은 여전히 녹슬어 있었지만 내 안의 춤을 향한 열정만은 결코 녹슬지 않았다. 그 열정이 다시금 나의 길을 밝혀주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났다. 이제 나는 간단한 발레 동작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플리에, 탕규, 그랑, 바트막,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시 춤추고 있었다. 70년 만에 다시 찾은 나의 춤이었다. 다이의 맞춤 지도 아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의 몸은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리는 전보다 깊이 숙여졌고 다리는 훨씬 유연하게 뻗어나갔다. 발걸음에는 잊고 지냈던 리듬감이 실렸다. 한 달 전만 해도 바닥에 손끝이 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손바닥이 바닥에 닿았다. 다리를 옆으로 뻗는 동작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몸의 중심을 잡는 것도 이전보다 수월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내 모습에 스스로 놀랐다.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 다이가 가르쳐주는 기본 동작들을 따라 할 때마다 몸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마치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하나둘 깨어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팔을 부드럽게 휘두르는 포르드브라 동작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따라 할 수 있었다. 발끝으로 서는 르르베 자세도 몇 초간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몇 주 전에 절뚝이는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등이 펴졌고 어깨가 당당해졌다.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묻어났다. 나의 움직임 속에는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깃들기 시작했다. 다희는 이제 더 이상 냉담한 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춤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이해했고 그 진심에 반응했다. 우리 사이에는 춤을 통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녀는 나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다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때로는 말없이 내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녀의 손길에서 깊은 이해와 믿음이 느껴졌다. 다희의 눈빛은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우리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의 열정을 공유하는 동료와 같았다. 쉬는 시간이면 그녀는 내게 차를 타다 주었고 옛날 발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도유는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챌린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할머니의 여정을 세상에 알렸다. 연습실에서 내가 땀 흘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고 나의 작은 변화들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88세 할머니의 70년 만에 춤 도전 녀석이 올린 영상 제목이었다. 영상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던 모습에서 점차 동작을 소화하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도윤의 영상 속에서 나의 도전은 단순한 노인의 꿈이 아닌 불굴의 의지와 희망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서서히 퍼져나가며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지탱하는 듯 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 정도였지만 점차 1000만, 10만으로 늘어났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한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감동적이었다. 도유는 나의 옆에서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의 젊고 순수한 에너지는 나의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샘물과 같았다. 챌린지 디데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연습 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다희는 나에게 더 복잡하고 힘든 동작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기본 동작을 넘어 실제 안무를 배우기 시작했다. 간단한 발레 작품의 일부를 편곡한 동작들이었다. 점프 동작도 포함되었다. 물론 높이 뛰어오르는 것은 아니었다. 발끝으로 살짝 들어 올리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웠다. 회전 동작도 있었다.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이지만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으로 연습에 매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실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동작을 반복했다. 집에서도 거울 앞에 서서 동작을 연습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춤의 희열과 성취감은 나를 벅차게 만들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나는 매일 온몸이 땀으로 젖도록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운동복은 땀으로 흠떡 젖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땀방울이 떨어졌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다시 춤출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높아진 연습 강도는 숨겨져 있던 무릎 통증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동작을 마무리할 때마다 왼쪽 무릎 안쪽에서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였다. 연습을 마치고 나면 무릎이 뻐근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무릎이 쑤셨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정도 아픔은 견딜 수 있다고 춤을 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뜨거운 팥으로 통증 부위를 감싸고 진통제를 먹으며 억지로 연습을 이어갔다. 따뜻한 찜질도 해보았다.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했다. 무릎 보호대도 착용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나의 마음은 춤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 통증쯤이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통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시큰거림은 욱신거림으로, 그리고 곧 날카로운 통증으로 변해갔다. 점프 동작을 할 때마다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고, 회전 동작에서는 균형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무릎이 흔들렸다. 착지하는 순간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7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춤을 추지 못했다. 연습 도중 휘청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아예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다이는 나의 상태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도유는 옆에서 연신 괜찮으냐고 물었다. 할머니, 오늘은 쉬는 게 어때요? 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나는 고집을 부렸다. 괜찮다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나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일그러진 내 표정이 보였다. 통증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있는 내 모습이 처음 연습실에 왔을 때처럼 초라해 보였다. 나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시작은 미미한 통증이었다. 연습 후 조금 아픈 정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습을 강행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부상으로 이어졌던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국립발레단 오디션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조금의 통증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무릎은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무너져 내렸다. 마치 역사는 반복된다는 잔혹한 예언처럼 느껴졌다. 이대로 계속 연습하다가는 또다시 그 고통을 반복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의 무릎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있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절망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18살이 되어 연습실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다.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어느 날 격렬한 점프 동작을 연습하던 중이었다. 다이가 시범을 보였다자. 할머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는 박자에 맞춰 움직였다. 하나, 둘, 셋 점프. 나는 발끝으로 몸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무릎 안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솟구쳐 올랐다. 마치 무언가가 무릎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비명도 지를 새 없이 나의 몸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감쌌고 눈물이 핑 돌았다. 무릎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다이도 황급히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다이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도윤이 달려와 나를 부축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었다. 왼쪽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뜨겁고 욱신거렸다. 아픈 무릎을 감싸 쥐고 고개를 떨군 채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의 입에서는 절망 섞인 한숨이 터져나왔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이 흉터가, 내 다리가 영원히 내 꿈을 막는구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보였다.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감싸준 채 우는 늙은 여자, 그것이 나였다.
젊은 시절 무릎 부상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의 절망이 오늘 이 연습실 바닥에서 다시금 재림한 듯 했다. 그때도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울었다. 병원 침대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춤출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무용수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던 그날의 아픔이 현재의 고통과 교차하며 나를 짓눌렀다. 아픔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전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온 듯한 영혼의 고통이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밝은 조명 아래 우아하게 춤추던 젊은 날의 나.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 절망하던 나의 모습, 병실 창밖으로 보이던 무용 연습실의 불빛.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절없이 눈물 흘리던 나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동료들은 연습실에서 여전히 춤을 추고 있었다. 나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디션 날짜가 다가왔지만 나는 참가할 수 없었다. 내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차지했다. 나의 꿈은 그렇게 끝났다. 무릎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절망을 좌절된 꿈을, 그리고 수십 년간 잊고 지내려 했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표식이었다. 그 흉터가 다시금 따갑게 아려오며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듯 했다. 손으로 흉터를 만졌다. 깊게 파인 자국이 느껴졌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이 흉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 무릎도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고통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할까? 나의 마음은 격렬한 기로에 섰다. 춤을 향한 열정은 여전히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현실의 신체적 한계는 마치 거대한 벽처럼 나의 앞을 가로막았다. 할머니, 병원에 가봐야 해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금 당장 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다시 일어서려 할 때마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무릎을 펴려고 하면 찌릿한 통증이 왔다. 체중을 실으려고 하면 휘청거렸다. 젊었을 때도 넘지 못했던 벽인데 이 늙은 몸으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발짝 내디디려 하자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다이가 황급히 나를 부축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챌린지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이제껏 쌓아 올렸던 작은 성취감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수개월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실에 나왔던 시간들. 땀 흘리며 동작을 반복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도윤과 다이에게 미안했지만 이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자신이 없었다. 녀석의 실망한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이의 헌신적인 지도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스러웠다. 응원해준 사람들에게도 미안했다. 다시 한번 꿈을 좇으려다 결국 좌절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더 큰 부상을 입기 전에 그만두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닐까.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다. 이 연습실을 떠나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텔레비전을 보며 평범하게 사는 삶, 춤을 모르고 살던 그 평화로운 일상이 그리웠다. 춤이 나에게 주었던 기쁨만큼 지금은 그 이상의 고통과 절망이 나를 옥죄고 있었다. 나의 열정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 끝없는 줄다리기 속에서 나의 의지는 서서히 약해져 갔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다. 내 마음도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내가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춤은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것일까?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한쪽에서는 춤을 향한 열정이 나를 붙잡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의 고통이 나를 끌어내렸다. 나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주저앉은 모습. 이것이 70년 만에 꿈을 다시 좇은 나의 결말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야,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하지만 무릎의 통증은 그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강렬하게 나를 괴롭혔다. 나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절망에 잠겨 연습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다. 무릎을 감싸 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아무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70년 전 그날의 아픔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했고 나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다이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성급한 격려나 무책임한 위로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이 나의 눈과 마주쳤다. 섣부른 위로나 강요 대신 그녀는 나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듯 침묵 속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다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할머니. 다이가 입을 열었다. 제가 무용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한때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죠. 의사는 다시는 춤을 출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이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이 묻어났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꿈은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춤은 완벽한 동작이 아니라는 걸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춤을 보면서 저는 다시 그걸 깨달았어요. 춤은 진심이에요. 할머니가 춤을 추는 모습에서 저는 제가 잊고 있던 춤의 본질을 봤어요. 다이는 말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미자의 춤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짜 춤이라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얼어붙었던 내 심장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는 듯 했다.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춤을 추고 계세요. 나이도 부상도 할머니의 춤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다이가 내 가슴을 가리켰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도윤 역시 나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그 손자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가 넘어지는 걸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할머니가 처음 연습실에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할머니를 보세요. 춤을 추고 계세요. 이미 기적을 이뤄내신 거예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젊고 뜨거운 온기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내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순수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통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잠시 주춤했을 뿐.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이와 도윤이 나를 부축했다. 무릎에서 여전히 고통이 아려왔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내가 아직 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열정의 흔적이었다. 통증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다이와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고맙다. 내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 모두에게. 그날 이후 나의 연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완벽한 동작을 향한 욕심 대신
춤 그 자체의 기쁨과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다. 무릎이 아프면 쉬었고 무리하지 않았다. 다이는 나의 상태에 맞춰 안무를 조절해 주었다. 점프 대신 우아한 팔 동작으로 대체했고, 빠른 회전 대신 천천히 도는 동작으로 바꿨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과감하게 제외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니,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 기교보다 감정이 우선이었고 완벽함보다 진심이 중요했다. 도유는 작은 변화에도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우셨어요. 녀석의 칭찬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연습실의 거울 속에서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아픈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춤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살아있는 무용수였다. 비록 몸은 늙었고 무릎은 아팠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젊고 뜨겁게 타올랐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다. 의사는 무릎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했다. 염증이 생긴 것뿐인데나 연골은 괜찮다고 했다. 충분히 관리하면 춤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에 안도했다. 매일 아침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했다. 스쿼트와 레그 레이즈. 균형 잡기 운동 지루했지만 꾸준히 했다. 무릎 보호대도 착용했고 연습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무릎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연습 시간도 점차 늘릴 수 있었다. 챌린지 디데이가 밝았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긴장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나의 심장은 요동쳤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대기실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무릎의 흉터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다. 검은색 레깅스 아래로 비치는 흉터. 나는 그것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 흉터는 나의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시간을 상징하는 듯 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이 흉터가 있었기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흉터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폐부 가득 들어찬 공기가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오묘한 감정 속에서 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다음은 88세 김미자 할머니의 무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나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다. 나는 무대 위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다. 쿵쿵쿵 심장이 발걸음에 맞춰 강하게 울렸다. 차가운 무대 바닥의 감촉이 발끝으로 전해졌다. 무대 중앙에 섰다. 환한 조명이 나의 몸을 감쌌다. 눈이 부셨지만 기분 좋은 따뜻함이었다. 객석은 암전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100명 아니면 200명. 그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익숙한 선율이 연습실에서의 수많은 밤들을 떠올리게 했다.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내가 젊은 시절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다. 다이가 나를 위해 특별히 편곡한 버전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내 안의 모든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첫 동작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부드럽게 우아하게 마치 백조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 완벽하고 유려한 동작은 아니었다. 때로는 절뚝이던 다리가 박자에 맞춰 어색하게 움직이는 듯했고 회전 동작에서는 젊은 시절의 민첩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의 춤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의 조각들이었고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이겨낸 진심의 표현이었다. 음악이 고조되었다. 나는 그에 맞춰 움직임을 키웠다. 팔을 크게 휘둘렀고 상체를 숙였다. 일어섰다.
천천히 제자리에서 회전했다. 한 바퀴, 두 바퀴.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의 무릎 흉터는 더 이상 감추고 싶은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표식이 되었다. 땀방울이 나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아픈 무릎에서 다시금 통증이 아려왔지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고통마저 춤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고통을 통해 내가 더 강해졌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춤이었다. 객석 어딘가에 도윤과 다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춤췄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춤이었다. 나의 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대 위를 가득 채웠다. 나는 온몸으로 춤을 표현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춤이 되었다. 호흡도, 시선도, 표정도 모두 춤의 일부였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팔을 하늘로 뻗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렸다.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자세였다. 음악이 끝나고 마지막 동작을 마무리했을 때였다. 잠시의 정적 후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리가 나의 온몸을 감쌌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환호성도 들렸다. 브라보, 대단해요. 감동이에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명 아래 서서 숨을 헐떡였다.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객석 저편에서 도윤과 다희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의 무대를 응원하고 기뻐해 주었다. 도윤은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박수를 쳤다. 다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내가 걸어온 여정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객석의 사람들이 일어서 있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꿈꿔온 순간이었다. 7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이 순간.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달려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녀석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정말 최고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고 함께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춤 챌린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도윤이 올린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포기했던 꿈에 다시 도전해 볼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전을 보며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그제야 나의 춤이 단순한 개인의 꿈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신문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기꺼이 응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다. 나의 무릎 흉터는 더 이상 좌절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춤을 통해 피워낸 삶의 아름다운 꽃봉오리였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고 흉터는 이제 훈장이 되었다. 춤은 나에게 있어 더 이상 포기했던 과거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열정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삶의 동반자였다. 나는 계속 춤출 것이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춤출 것이다. 나의 일상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흉터를 쓰다듬는 대신 스트레칭으로 가벼워진 몸을 움직이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다. 연습실에도 계속 나갔다. 이제는 다른 시니어들도 함께 춤을 배우고 있었다. 낡은 토슈즈와 발레리나 사진은 여전히 나의 방에 있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아쉬움과 체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자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응원하는 흔적이 되었다. 나는 이제 안다. 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내 영혼의 언어이며 삶의 모든 순간을 찬미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춤은 나에게 제2의 청춘을 선물했고 나는 이 청춘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거울 앞에 섰다. 88세의 나 하지만 눈빛은 18살처럼 빛났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발끝으로 섰다. 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다. 내 춤은 끝나지 않았어.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꿈을 향한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미자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춤과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감동과 희망이 펼쳐질까요? 백년 드라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